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 단원 마무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보기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보면요. 좌변은 2x제곱이고 우변을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모두 좌변으로 옮기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니은 2x의 x 플러스 1은 3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2x제곱 플러스 2x는 3 더하기 2x제곱 해서 여기 약분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서 얘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디귿 x-2 x 플러스 3 요거는 그냥 다항식이죠. 다항식 그쵸? 는 0이 없으니까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2x제곱 마이너스 1에서 2항에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해서 얘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번 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4x x 마이너스 1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a 값의 조건인데요. 2번 같은 경우 전개를 해볼게요. 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4x제곱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보면 a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4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4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자, 3번 2차 방정식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정리했더니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꼴이 되었대요. 전개해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고요. x제곱에다가 다 정리해 보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이 뭐랑 같아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p는 뭐가 돼요? 3, q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p와 q의 값을 구하면 p는 3, q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x의 값이 0, 1, 2, 3, 4일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이거 이제 그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번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각각 좌변은 뭐예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x에다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3에서 3이죠. 그래서 0이 안 됩니다. x에다 1 대입하면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해가 됩니다. 그 다음 x에다 2 대입해 보면요
4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0이 되지 않으니까 해가 될 수 없겠죠. x에다 3 대입하면요 9 마이너스 12 플러스 3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됩니다. 그 다음 x에다 4 대입하면요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3은 3이 됩니다. 얘도 0이 되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해는 뭐가 돼요? 해는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1번부터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2, 3 마이너스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2번은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x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는 0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은 여기 왼쪽에다가 풀어볼게요.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거를 구해보면요. 요거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3x, 2x하고 여기가 2하고 1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3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이고 2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4번 4번은 칙을 보니까 이거를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요.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x 플러스 28은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6, 5하고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6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는 0의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바로 풀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x의 값을 여기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k를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다른 한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2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k는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k는 3.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주면 되는데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에서 2x 하고 3,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까의 근이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한근은 구하는 다른 한근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의 두 근 중 음수인 근을 a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2a 플러스 5는 0을 푸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7번 여기 옆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 해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요.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6하고 3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중 음수인 근이 a라고 했으니까 즉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2차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면은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다가 4를 더하면 뭐가 돼요? 20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2 루트 5가 되니까 이거 임으로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2차 방정식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보기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가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를 구해서 중근을 가지는지를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기억 여기다 먼저 풀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요걸 인수분해 하면은 4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중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쵸? 니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지금 x제곱 앞에 개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양변에 4를 곱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해는 뭐가 돼요? x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분해가 될 듯 하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근을 구해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면은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안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리을 0.9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5는 0의 양변에 10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9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3, 3하고 5, 5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3x 플러스 5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중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중근을 가지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9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 2m-1x 더하기 9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지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x의 개수 반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c, 즉 여기 9가 돼야 됩니다.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2 곱하기 x 앞의 개수가 뭐예요? 지금 2 곱하기 2m-1입니다. 그쵸? 그래서 2배의 2m-1 이거의 반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9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 버리고요. 제곱하면은 2m-1의 제곱이 9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2m-1은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m은 4 또는 2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m은 2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이 중에 양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따라서 m이 양수이므로 m은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4루트 5, BC의 길이가 A 더하기 4, CA 길이가 A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조금 여백이 모자란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여백이 좀 모자라요. 자, 10번. 각시가 요직각 삼각형이니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됩니다.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을 풀어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의 제곱은 4 루트 5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4 루트 5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16에다가 5 곱하니까 80이 되겠네요. 그쵸? 이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64는 0. a에다가 2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면요. 8, 4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8인데요. 여기서 a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므로 a는 4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은 0을 x 플러스 m의 제곱은 n의 꼴로 나타낼 때 상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 바로 풀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8x에다가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x 앞의 개수 8이죠. 8을 2로 나눈 4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나머지를 다 넘겨버리면 되겠죠. 15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은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m은 뭐가 돼요? m은 4, n은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 mn의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12번 2차 방정식 x 플러스 3의 제곱은 5의 해 중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3의 제곱은 5에서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만수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만수 루트 5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해보면요. 1차 부등식 x 더하기 5가 3x 플러스 7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차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와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 중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인 해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2는 0의 해가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근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8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거와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m은 3이고요.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8은 n이 됩니다. 이거가 된다. 자, 따라서 m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고요. n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9 더하기 8에서 17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m 더하기 n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7에서 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어떤 수 x에 5를 더하여 제곱할 것을 자 어떤 수 x에 5를 더하여 제곱했다. x에 5를 더하여 제곱했다. 잘못하여 x에 5를 더하여 2배 했다. x에 5를 더하여 x에 5를 더하여 2배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같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옆에다 풀어볼게요. 14번 x에 5를 더하여 제곱하면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5를 더하여 2배를 하면 자 2배의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 개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x 플러스 5의 제곱은 2배의 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x 플러스 5로 이제 인수분해해줘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냥 노멀하게 쭉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2x 플러스 10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5 해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5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x는 지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15번 야구 경기에서 어느 타자가 친 공이 t초 후의 높이를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 야구공이 처음으로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21m인 지점을 지날 때에는 야구공을 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은 자, t초 후에 높이가 21m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1은 2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5로 약분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따라서 t는 1 또는
t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야구공이 이렇게 야공을 이렇게 쳤어요. 쭉 쳐가지고 결국 이렇게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21m가 여기가 21m라고 해볼게요. 21m.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처음이 여기 몇 초예요? 1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내려올 때 만날 때가 몇 초가 되는 거예요? 4초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으로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지날 때는 4초 후다 이렇게 해서 지날 때는 아이고 4초가 아니죠. 처음으로 지날 때는 1초 후가 되겠죠. 1초 후가 된다.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이고 세로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폭이 일정한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을 제외한 정원의 넓이가 520제곱미터가 되도록 하려면 길이의 폭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16번 보면은 얘가 30 이렇게 24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 길을 이렇게 다 한쪽으로 다 몰아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버리면 이런 식의 길이 되겠죠. 직사각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을 우리가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뭐가 되냐? 이만큼이 그냥 꽃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이쪽을 x라고 해볼게요. x 길의 한 변의 길이 x라고 하면은 남아있는 부분 여기는 30-x가 되겠죠. 여기는 24-x 이렇게 됩니다. 24-x 그쵸? 그래서 정원의 넓이는 정원의 넓이는 30-x 그 다음에 24-x를 곱한 것이 지금 52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720 마이너스 54x 플러스 x제곱이 520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200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하고 50 이렇게 우리가 4하고 50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여 보면 x-4 x-50은 0 따라서 x는 4 또는 x는 50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길이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길에 이 길 하나에 보면은 이 길이 x가 30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24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24도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30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2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이므로 x는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을 4m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9cm의 원 모양의 피자 반죽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약간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원보다 63파이 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어졌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 센치만큼 늘었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늘려진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 원, 그러니까 처음 피자 같은 경우는 넓이가 뭐가 되냐면 파이 곱하기 9의 제곱에서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81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든 늘린 피자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 곱하기 9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 63파이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느린 길이를 x라 할 때 늘어난 원의 반지름은 9 더하기 x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늘어난 피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9 더하기 x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원래 피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9의 제곱해서 8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이의 9 더하기 x의 제곱해서 81파이를 뺀 것이 뭐가 됐냐? 63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파이가 모두 다 있으니까 파이를 다 약분해주면요, x 더하기 9의 제곱은 81이 넘어가면은 144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x 더하기 9는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1이 되는데요. 여기서 x는 길이니까 따라서 늘어난 길이는 몇 cm가 된다? 3cm만큼 된다. 양수이므로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늘어난 반지름의 길이는 3c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요거는 조금 그림을 크게 보기 위해서 밑에다 하나를 조금 더 크게 그려놨습니다. 먼저 점 Q는 점 A를 출발하여 점 B까지 일차함수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점 Q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R이라고 할 때 OPQR의 넓이가 24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 P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얘를 A,0이라고 할게요. A,0. 그럼 여기 가로의 길이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 P에서 점 Q는요, X좌표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얘는 A, 가 되고요. Y좌표는 원래 있는 요 식에다가 이 식에 대입해 준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Y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뭐가 됩니까? 이 사각형의 높이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 a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한 게 뭐가 된다? 2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의 값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점 p 점 p를 우리가 a, 0이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점 q는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OPQR의 가로의 길이는 a이고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됩니다. 넓이를 구해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은 24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24는 0. 마이너스 1로 약분해주면 모두 나눠주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a는 2 또는 a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뭐랑 뭐가 돼요? 2,0과 또는 6,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다. 자,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2예요. 12. 여기도 12.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은 각각 정사각형 모양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사무실, 그 다음에 회의실, 다목적실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과 현관의 넓이를 합하면 18이 된다. 그래서 여기 현관과 화장실 여기 두 개의 넓이를 합한 게 여기가 뭐가 된다? 넓이가 18제곱미터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인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무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보면요. 이 다목적실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로 두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다목적실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 x라고 해볼게요. 다목적실이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여기 길이도 x가 되겠죠. 그럼 사무실의 한 변의 길이는요. 얘는 12-x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무실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세로의 길이도 12-x가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회의실의 한 변의 길이가 얘가 뭐가 됩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회의실 한 변의 길이 x가 되면서 회의실과 다목적실은 넓이가 같게 돼요. 그 다음 휴식 공간 같은 경우는요. 휴식 공간의 세로 길이가 얘는 12-x가 되고요. 그쵸? 가로의 길이는 여기 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관과 화장실의 길이를 합하면 얘는 12-2x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여기에서
현관과 화장실의 넓이를 합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곱하기 12-2x를 한 게 지금 현관과 화장실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x 마이너스 2x 제곱은 18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3 이렇게 되겠죠. x는 3. 그쵸? 그래서 휴식 공간의 넓이는 x 곱하기 12-x가 되니까요. 3 곱하기 9 해서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는 27 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휴식 공간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했는데요. 여기서 다목적실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단어 마무리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